안녕하세요.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음아빠TV 정음아빠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드디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제가 지난 시간에 예고를 해드렸죠.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이제 몇 회에 걸쳐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 말고 아주 재밌게 하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기본 내용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영상에 소개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이들 그 수학에 어떤 변곡점들이 있어요. 변곡점들이. 자, 그 변곡점들은 아이들이 잘 뛰어넘으면 수학 실력이 확 성장하기도 하고, 자, 그 변곡점에 다다랐을 때 그걸 잘 극복을 못하면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많이 낙심하고 더디게 가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걸 이제 저 개인적으로 뽑아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바다 올림 있는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 덧셈이에요. 예,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거보다 더 심한 변곡점은 바다 내림 있는 두 자리 빼기 두 자리예요. 네, 요게 이제 1학년 아이들 큰 변곡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변곡점을 얘기를 해라. 그러면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아니에요. 네,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 없이 해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세 번째 변곡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예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는 곱셈을 두 번만 해도 괜찮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워하지 않는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는 곱셈을 무려 4번이나 해야 돼요. 4번이나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로셈으로 가르친다 그러면 자리도 맞춰야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제가 예전에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가르칠 때 저는 세로셈으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곱셈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리고 두 자리 곱셈이 어떤 곱셈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갖게 하기 전에 수학적인 기술로 단지 세로로 곱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리값 곱셈으로 이 곱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먼저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고 그걸 먼저 연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제가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도 똑같이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큰 수가 아니라 작은 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99 곱하기 87처럼 이렇게 큰 수의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곱셈이 아니라요, 지금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31 곱하기 13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두 자리 곱셈으로 그 두 자리 곱셈이 가진 의미를 먼저 차근차근 설명을 해요. 그러고 나서 수를 차츰 키워서 세로 곱셈도 가르치고 하면서 완전하게 두 자리 곱셈을 이해하게 만들면 아이들이 곱셈을 그다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세로로 두 개 써놓고서 계속 곱하고 받아 올리고 이러는 것만 먼저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제가 수많은 아이들 가르치면서 공통적으로 겪었던 거예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세로셈을 단번에 캐치해서 알아듣는 아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굉장히 그 수가 적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만든 학습지를 화면을 보시면서 가볍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31 곱하기 13이라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의 곱셈이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뭘 의미하냐?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라는 이 곱셈은 앞에 있는 31이 13번 더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덧셈을 항상 강조해 주셔야 됩니다. 자, 31이 13번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31을 13번을 더해도 되죠? 자, 근데 너무 힘들고 복잡하니까 간편하게 곱셈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간단하게 하자. 자, 그러면 31이 13개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뜯어볼 수 있습니다. 자, 31이 일단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31이 몇 개가 더 있어요?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31이 10개 있는 건 곱하기 10은 제가 바로 직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죠? 0을 하나 붙이면 돼요. 0을 하나. 앞에서 31을 쓰고 0을 하나 붙이면 됩니다. 곱하기 100은 0을 2개를 붙이면 되죠?
자, 왜 0을 하나 붙이고 0을 두 개를 붙이고 곱하기 1000이면 왜 0을 세 개를 붙이는지는 제가 곱셈의 기초 바로 직전에 80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시청을 못하신 분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30일이 10개 있다. 그럼 30일에 0을 하나 붙입니다. 자,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310이죠. 네, 그 다음에 30일이 3개가 또 있어요. 30일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럼 30일이 3개니까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죠. 요건 많이 학습을 했죠. 자, 그러면 30도 3개 있고 1도 3개 있는 거죠. 30이 3개면 90, 1이 3개면 3이죠. 그럼 93이죠. 자, 그러면 30일이 13번 있다는 얘기는 30일이 10번 있어서 310이 있고 그 다음에 30일이 3번 있어서 93이 있으니까 310과 90을 다 더하면 30일이 13개가 있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곱셈이 되죠. 자, 그래서 310과 93을 더하면 403이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가르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가져와서 아래도 제가 똑같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14 곱하기 16이죠. 14가 16개 있다는 얘기죠. 14가 16개 있다는 얘기는 14가 10개도 있고 또 14가 6개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4가 10개 있으면 140이죠. 네, 그 다음에 14가 6개 있을 때는 10도 6개 있고 4도 6개 있는 거죠. 자, 10이 6개 있으면 60, 4가 6개 있으면 24, 60에 24를 더하면 84죠? 84고 앞에 있는 140과 뒤에 있는 84를 다 더해주면 바로 14 곱하기 16의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24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큰 수로 한번 와봤습니다. 자, 지금 페이지 7페이지에 있고요. 두 개의 샘플을 제가 해놨습니다. 자, 앞에 있는 게 57 곱하기 90이에요. 57 곱하기 92가 의미하는 것은 57이 90번 있고 57이 두 번 더 있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직접 계산을 합니다. 57 곱하기 90은 57 곱하기 9, 그 다음 10을 또 곱하는 거죠. 따라서 57 곱하기 9를 한 다음에 0을 하나 붙여주면 돼요. 자, 57 곱하기 9라는 얘기는 50이 9개니까 450이죠. 450이고 그 다음에 7도 9개가 또 있어요. 그러면 63이죠. 자, 450에 63을 더하면 513이죠. 자, 여기 계산되어 있네요. 그러고 나서 곱하기 10, 0을 하나 붙인 거죠. 자, 그래서 5130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7이 두 개 더 있어요. 여기 있죠. 네. 57이 두 개 더 있으면 52 두 개 100, 7이 두 개 14, 114고 예, 결국 57 곱하기 90이라는 수는 앞에 있는 57 곱하기 90을 한 5130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114를 더한 결과가 답이 될 겁니다. 자, 아래 보니까 63 곱하기 29가 있네요. 63이 29개가 있는 거죠. 63이. 그러면 63이 20개 있고 계산할 수 있죠? 63이 두 개 있다 생각하고 126을 얻습니다. 거기다 10을 곱하면 돼요. 0을 하나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63이 9개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이 9개면 540, 그 다음에 3이 9개면 27, 540에 27을 더하면 567 이렇게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두 개를 더하면 되죠. 자, 그러면 1260과 567을 더하면 1827이라는 답을 얻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자리값 곱셈 기초 내용으로 이제 가로로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큰 수로 가게 되면 암산으로 하거나 간단하게 계산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자,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세로셈 곱셈으로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서 세로셈 곱셈으로 넘깁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로셈 곱셈을 가르치시도록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세로셈 곱셈으로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두 자리 곱셈 이제 세로셈으로 이제 왔습니다. 세로셈 곱셈 방법은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에서 제가 기본적인 원리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자, 여기 샘플로 나와 있는 요 곱셈을 지금 할 겁니다. 요 곱셈을 할 건데요. 68 곱하기 97이라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곱셈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68 곱하기 97을 어떻게 자세하게, 치밀하게, 섬세하게 아이들에게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느냐 요거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 68 곱하기 97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또 역시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68 곱하기 97이라는 얘기는 68이 90개 있고 그리고 68이 7개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68이 7개 있는 것을 분홍색 칸에 계산해 가지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68이 90개 있는 것을 연두색 칸에다가 계산을 해서 적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두 개의 곱셈을 세로로 더해서 아래에 답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68이 7개 있다는 건 60이 7개 있고 그 다음에 8도 7개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1의 자리부터 세로셈 위로 한번 곱해 볼게요. 자, 여기죠, 여기. 자, 이렇게 위로 곱하고요. 자, 이렇게 7이 8개 있고 그 다음에 7이 60개도 또 있습니다. 자, 1의 자리부터 곱해 볼게요. 7이 8개 있으면 얼마죠? 56이죠? 자, 그러면 10의 자리 다음번 곱할 자리에다가 50은 올려주고 그러고 6을 1의 자리에다가 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50이 올라가 있죠? 자, 그 다음에 7이 60개 또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60이 7개 있는 거예요. 곱셈은 교환 법칙이 적용되죠. 따라서 7이 60개 있는 거하고 60이 7개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지금 계산하면 얼마죠? 420이죠? 420인데 이제 50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420에다가 50을 더하면 476이죠. 네, 476을 자, 썼습니다. 여기다. 자, 그리고 이제 곱셈이 한 번 더 남았죠? 자, 그게 뭔가요? 68이 몇 개가 더 있는 게 남아있어요, 아직? 90이 더 있는 게 남아있죠. 그럼 68 곱하기 90을 하죠? 자, 68 곱하기 90을 할 때는, 자, 앞에 끝에 0이 보이죠? 네, 여기 0이 보이죠, 여기? 자, 여기 0을 왜 썼을까요, 여기? 그냥 0을 내려 쓰는 거야. 이렇게 그냥 외워. 0을 그냥 내려 쓰는 거야. 그렇게 가르쳐 주지 마시고요. 자, 앞을 봅니다. 이렇게 0을 지워 볼게요, 여기. 0을 지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68 곱하기 9가 되죠? 네, 0이 없다 생각하면요. 자, 그럼 68 곱하기 9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에서 배운 곱셈이잖아요. 거기다가 10을 더 곱하면 돼요. 그죠? 10을 곱한다는 것은 곱셈 있는 수에다가 0을 하나 붙인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68 곱하기 9를 한 다음에 곱하기 10을 한 수니까 0을 하나 붙이는 거예요. 그 0 붙일 거를 미리 갖다 써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0을 이렇게 써줍니다. 자, 0을 써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곱셈 하듯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 곱하기 8은 72잖아요. 세로로. 자, 대각으로 곱합니다. 98, 72니까 그 곱하는 9의 아래 부분에다가 72의 1의 자리인 수를 2를 먼저 쓰고 그러고 다음번 곱할 자리 위에다가 70을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써져 있는 60 위에다가 이렇게 7을 써놨죠, 여기? 네, 60에다 이렇게 7을 써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곱셈을 한 번 더 합니다. 9 곱하기 6이죠? 9, 6, 54에 7을 더하면 61이죠. 61을 앞에다가 써줍니다. 자, 그러면 68 곱하기 90이라는 곱셈은 6120이라는 결과를 얻죠. 네, 이렇게 얻었죠? 자,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자, 여기로 옵니다. 자,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에 68 곱하기 분홍색 7 한 것을 476을 분홍색 칸에 쓰고요. 여기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68 곱하기 90 바로 옆에서 했던 거죠? 요거를 녹색 칸에다가 색깔을 맞춰서 씁니다. 자, 어떤 원리로 되는지를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곱셈이 총 4번의 곱셈이 일어나는데 위에 있는 두 자리 수가 아래에 있는 수의 10의 자리, 1의 자리 수만큼 더해지고 그리고 그게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각각의 곱셈을 따로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그 두 개의 곱셈을 합해서 아래에다 써주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곱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정신없이 왔어요. 네, 시간도 좀 많이 걸렸고요.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할 내용이 많아가지고 분과적인 얘기 많이 못하고 수학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자리값 곱셈으로 먼저 연습을 좀
예, 워밍업을 시키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곱셈이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세로 곱셈으로 가져와 가지고 큰 수의 곱셈도 세로로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큰 수로 가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하고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하고는 격차가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 배우고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배우는 것보다는 좀 덜해요. 예, 그건 조금 더 같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확장해 가는 거니까 세 자리 곱하기 두 자리가 예,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배우는 것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두 자리 곱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네, 아이들하고 이제 집에서 열심히 재미있게 수학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학습지는 좀 양이 많아요. 네, 어차피 이게 하나의 곱셈을 한 줄에 놓은 거기 때문에 양이 좀 많습니다. 양 많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 혹시 양 많다고 싫어하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어떤 선생님이 만든 건데 공부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우리 한번 그 선생님 뜻을 존중해서 열심히 한번 완성해보자. 끈기 있게 하면 한 단계 올라서는 거야. 이렇게 격려하시고요. 재미있게 수학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 아이 내가 가르치자 정우아빠TV 정우아빠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